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영코PD 한PD입니다. 자, 세종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업종.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한 3년 정도 살아보니까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서 폐업하고 나가나, 자, 그런 것을 많이 봤겠죠. 자, 그런 업종들이 한 5가지 업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5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업종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더라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같은 업종을 준비해서 하시면 1년도 안 돼서 망해서 나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5가지 업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종시 상가가 왜 폭망을 했나, 전체적으로 상권이 왜 폭망을 했나,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4가지를. 자, 첫 번째로 상가가 공급이 과잉이 됐다는 거죠. 자, 상가 공급이 과잉이 됐다. 왜 상가 공급이 과잉이 됐나 한번 보시죠, 현장을. 여기가 이제 고운동의 힐스테이트입니다. 요즘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힐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단지 내 상가가 아니죠. 이 정도의 규모면 앞에 상가의 퀄리티, 뭐 그런 거는 좋습니다. 어떤 주상복합 개념처럼 지은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 안쪽으로도 또 상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가를 우리가 스트리트 상권이라는 거죠. 스트리트 상권. 자, 이 앞은 항아리 상권. 이 아파트가 거래가 요즘 최근에 그래도 거래가 고운동에서 잘 됐던 건 바로 이런 상가의 근접성이죠. 자, 근데 여기 상가는 아직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가를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규제를 풀어가지고. 일반 아파트, 이건 일반 아파트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이 아닌데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에 스트리트 상권을 허가해줬다. 자, 그러면서 상가가 공급이 과잉이 됐다. 이것을 친 시행사는 뭐 관리비에 치이는 거죠. 이거 분양도 안 됐을 테니까 관리비에 치이는 거죠. 결국 이 상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허가 되는 거죠. 폐허가. 빈 공실로 계속 남다가 아파트가 가져가든지 무상으로 주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가가 공급이 과잉됐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종시 상가의 그 항아리 상권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항아리 상권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다.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람동인데, 이 보람동은 그래도 여기 시청이 있고 행정복합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규모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또 법원 상권이 있죠. 이 법원 상권도 규모가 크다는 거죠. 이런 그 법원 상권의 규모도 크다. 그리고 또 앞에 또 주상복합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 또 항아리 상권이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항아리 상권이 조그맣고 여기에 법원 상권을 이 정도 규모로 가든지, 어떤 그 상가가 중복되는 게 많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생활권의 이 상권, 여기 항아리 상권인데 이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가. 자, 보시면 도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담동도 여기가 이제 항아리 상권인데 이쪽에 홈플러스가 있죠. 이 항아리 상권, 그 다음에 반도이브라에 여기에 또 스트리트 애비뉴. 자, 이게 이제 그 반도이브라의 스트리트 애비뉴죠. 자, 여기 항아리 상권. 이런 그 아파트 내에 항아리 상권의 규모가 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층수가 여기는 8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8층인 경우가. 근데 8층까지 그 상권을 채운다는 게 아무리 중심 상권이라도 8층까지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상권의 규모가 너무 컸다. 항아리 상권도 컸고 스트리트 상권도 컸고, 자, 그리고 중심 상권의 규모도 인구수에 비해서 컸다. 자, 그런 문제도 또 있었죠. 이 나성동 중심 상권도 그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컸다. 자, 그 문제도 컸죠. 지금 뭐 이거 나성동에 지금 이 나성동 지금 이렇게 뭐죠? 어반 아트리움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 완전 준공한 지 작년 한 조금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상권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분양가가 거의 뭐 1층이면 10억 이상을 줬을 텐데, 그 뭐 10평도 안 되는 거 10억 이상을 준 경우가 많을 텐데, 자, 그분들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다고 봅니다. 여기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50만 가지고도 어렵다고 봅니다. 50만 가지고도 어렵고 한 80만은 돼야 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봐야죠. 자, 요즘 이제 최근에 이슈가
여기가 이제 백화점 부지인데, 이쪽이 백화점 부지인데, 이쪽이 백화점 부지인데, 이 백화점 사업이, 백화점이 유치가 안 되는 거죠. 백화점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대전에 신세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기 관평동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오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도시에 큰 대형 그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울렛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백화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여기 뭐 꽃밭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권의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직 인구의 규모가 되질 않는 거죠. 아직 인구의 규모가. 세종시의 어떤 소비력을 갖춘 인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세종시에 사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백화점을 자주 오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 도시의 이 월급쟁이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백화점을 가는데, 여기 인구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5만이 되겠습니까? 한 15만이라고 보고, 그 15만에 이 큰 백화점을 지으면 이 백화점은 망한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아직은 백화점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 상권도 너무 크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를 스트리트 상가로 만들면서 너무 많은 상가를 공급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보람동 상가를 예를 들면, 여기 1층에 이런 상가들이 6억입니다. 6억. 한 10평 정도가 6억인데, 이런 상가들이 10평이 6억인데, 10평이 6억이면 월 300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월 300 내고 여기 들어와서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상가 지금 잘 받아야 100에서 150.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 2억, 3억을 대출 받습니다. 그럼 3억이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밖에 못 내는 거죠. 이자밖에. 그럼 자기 원금 들어간 거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손해를.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산 사람도 실패했고, 투자에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상가에 임대해서 100만 원, 120만 원에 임대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실패했고, 자, 그런 상황이 세종시의 상가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세종시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중요한 거는 세종시에 회사가 없다는 거죠.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 내에 공공기관 아니면 뭐 중앙정부청사, 그거 외에 뭐 특별히 회사가 없죠. 여기 내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뭐 뒤에 뭐 산업단지가 있긴 한데, 그 산업단지야 이제 뭐 그쪽 주변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기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어떤 소비의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상권이 산다. 요게 이제 벤처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이제 주변의 상권이 사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상가 부지도 없습니다. 어떤 뭐 어느 도시든지 가든 어떤 커다란 회사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게 없다는 거죠. 뭐 대전에 가면은 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세종시에는 회사가 없다. 상권을 소비할 주체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젊은이가 없는 거죠. 젊은이가. 자, 상권은 역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중심 상가 가서 뭐 술을 마시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젊은 대학생들, 젊은 회사원들, 자, 그런 분들이 많아야 상가가 사는 거죠. 뭐 대전을 보시면, 가까운 대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 그런데 세종에는 대학교 부지는 있는데, 대학교가 아직 안 들어왔죠. 여기에 안 들어왔는데, 뭐 지금 열심히 건물은 짓고 있어요. 자, 그런 젊은 층이, 소비할 젊은 층이 없다. 회사, 대학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자, 공무원들은 이제 뭐 공무원들이 소비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뭐 끝나면 일도 많고, 또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또 대전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 공무원들 또 한참 애들 키우는 나이이기 때문에 집으로 곧장 가셔야 될 분들이 많고, 그런 소비력이 공무원들은 없다. 자, 그렇다면 일반 회사원들이 소비력이 있는데, 여기에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전, 청주, 조치원, 뭐 공주,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럼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하면 대전에서 소비하고 들어오죠. 여기 와서 소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쪽에 회사원들이 있고 같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분들의 배드타운이 돼버린 거죠. 그냥 가족끼리 이제 외식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뭐 그 정도인데 매일 그 사람들이 가족끼리 가서 뭐 나성동 가서 뭐 보람동 가서 술을 먹거나 도담동 가서 술을 먹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소비를 외지, 대전에서, 청주에서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당연히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종은 점심 상권만 되는 겁니다. 점심 상권만. 점심 장사만 되고 저녁 장사는 안 된다. 그게 세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자영업을 하신 분들 얘기가 그래요. 최소한 2.5회전은 되어야 조금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있다. 근데 지금 1.5회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5회전. 자,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는 돈도 모자르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소비 주체가 없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든 도시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완성된 도시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3040 클럽이라든지 뭐 띠동갑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 뭐 볼링으로 모인다든지 등산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스타디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하다. 약할 수밖에 없죠. 새로 만든 도시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 모여서 어떤 저녁에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단체 모임을 갖고 그래야 소비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되질 않는다. 자, 그런 점에서 상권의 소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말이면 텅텅 빈다. 자, 이 세종시가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은 또 여기가 집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또 주말이면 또 자기 본가집으로 찾아가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또 텅텅 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 5일 장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주 5일까지 장사가 돼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종이 상권이 고전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가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세종시의 어떤 경제 활동 중에 대전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들어와서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분들 역시 이 일이 끝나면 대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집은 대전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대전 가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소비의 주체가 세종에 살지 않고 대전에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전의 경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전의 상권은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세종에서 어떤 뭐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 뭐 장비를 빌려오거나 아니면 뭐 부품을 사거나 자 아니면 뭘 고치거나 자 그러면 또 대전 분들이 오십니다. 이 세종에는 그런 업종들이 없으니까 오정동 그런 데에서 또 가서 부품을 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도 사야 되고 자 모두가 대전으로 달려가고 기술자들이 세종으로 들어와서 또 고쳐주고 가고 자재도 거기서 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 그런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기술자분들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안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대전에서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세종보다 대전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가 대전으로 이동을 한 거죠. 활동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월급은 여기서 받는데 경제적인 소비는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세종에서 폭망하는 5가지 업종. 자, 왜 이 5가지 업종이 됐냐? 우리가 한번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종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대전 분들도 그 인근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자 그런 분들이 이 도시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전에 계신 분들이 있고 청주에 계신 분들이 있고 자 그분들이 이제 여기 장사하러 들어오시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뭐 부여에서도 들어오시긴 하는데 공주에서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자 인근 도시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 인근 도시의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준. 그 사람들이 대전은 뭘 좋아하고 청주는 뭘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조초는 뭘 좋아하고 그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수준에 맞춰 처음에 초창기에 가게들을 오픈하겠죠. 그죠? 가게들을 오픈을 합니다. 그 수준에 맞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신문에도 나왔지만 세종시의 여기에 그 소득 그리고 자산 이 규모가 뭐 거의 뭐 전국에 뭐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득 수준은 높은 도시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도 요즘 뭐 시세도 올라가서 또 더 높아졌고 그 눈높이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들어오는 게 최근 그 어떤 그 음식 문화에 그 적응이 된 어떤 눈높이가 높아진 그런 3, 40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주민들 그리고 인근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가게를 오픈을 할 때 그런 3, 40대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5, 60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5, 60대에. 자,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업종 중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를 꼽는 게 김치찌개집입니다. 김치찌개집. 자, 저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와서 뭐 김치찌개집이 많은 거는 아닌데,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맛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지고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세종 청사부근에 그런 맛집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약 안 하면 거의 못 먹는다고 하는데, 그 김치찌개집이 대전에서 유명한 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반석동에. 자, 그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 이제 김치찌개집이 계속 들어섰는데 사실은 그 뭐 저도 서울 살다 왔고 도시에 살던 다른 그 서울 뭐 어떤 대도시에 살다 보면 김치찌개집이 좀 생소합니다. 생소합니다. 김치찌개라는 거는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는 거지 뭐 굳이 뭐 가게에서 사 먹는 게 김치찌개가 아닌데 그런 김치찌개집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집들은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거죠. 지역적인 특색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몇 개 생기다 보면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맛있는 맛집은 되지만 일반 김치찌개 집은 어렵다. 그리고 점심 장사는 되지만 저녁 장사가 또 안 되는 거죠. 아직 세종시는 저녁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김치찌개 집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 주민의 어떤 수준에 맞춘 그런 그 업종. 자, 그런 업종은 좀 개업을 좀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 두 번째로, 그런 그 뭐랄까, 원주 이 지역적인 색깔이 강한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칼국수입니다. 자, 세종시에도 칼국수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칼국수집 역시 뭐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공주에도 유명한 육안인가요? 공중 칼국수, 육안의 칼국수, 뭐 대전에도 칼국수집 유명한 집이 많은데 인근 지역의 칼국수집이 유명하다고 세종시에도 계속 칼국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칼국수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칼국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기호식품, 가끔씩 그냥 먹는 음식이지 밀가루 음식이니까. 근데 칼국수집도 많이 들어온다. 자, 근데 칼국수집이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는 또 장사가 안 됩니다. 여름에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 달을 쉬더라고요.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여름 장사가 또 한 2달, 3달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자, 그렇게 되면 칼국수집도 운영이 쉽지 않다. 자, 그런 칼국수집도 이 지역적인 색깔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뭐 말할 것도 없죠. 치킨집이죠. 치킨집. 자, 치킨집도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원래 많은 거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서울이나 뭐 대전 어떤 광역시에서 다양한 음식점들이 다양한 맛집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에 그 없는 치킨집이 없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뭐 BBQ 뭐 바른 치킨 처갓집 또 뭡니까 무슨 뭐 굽네 치킨 뭐 5만 가지 치킨이 예를 들어서 이 보람동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은 다 들어왔다. 여기 보면 뭐 저는 이 바꾼 치킨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치킨을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한 2번만 연속 먹어도 느끼해서 못 먹는데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레드오션 시장이다.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네 번째로 삼겹살집이죠. 삼겹살집. 자, 삼겹살집도 엄청나게 오픈을 하고 있다. 지금 삼겹살집도 이제 뭐 무한 리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고기 무한 리필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픈하고 있다. 자, 삼겹살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결국은 일반인들이 차릴 수 있는 업종은 치킨집, 삼겹살집, 칼국수집 뭐 이런 거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세종시에 도시계획 내에 있는 15만의 인구 정도를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자,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음식점을 가지고는 어렵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 상권, 뭐 10평, 20평짜리를 가지고 상가에서 고깃집을 해서 치킨집을 해서는 승부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에 사시는 30, 40대 분들은 주로 이제 가족끼리 가는 경우가 많겠죠. 가족끼리 가다 보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형 음식점, 그리고 뭐 요즘 그 퓨전 음식점, 자, 그런 데를 간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세종시에 이 방곡동 쪽인가요? 이쪽에 그 오픈한 어떤 그 퓨전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이 화면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퓨전 음식점이 있는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자, 그런 퓨전 음식점. 그런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 3, 40대 애들 데리고 와서 어떤 먹을 수 있는 약간 이 퓨전이 된 음식점. 자, 그런데 아니면 그 전문 뭐 추어탕집. 예? 저 장구면에 있는 뭐 추어탕집 장사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문화된 맛집. 이제 그런 집으로 선호한다는 거죠. 도시 내에서 그 소규모로 이렇게 영업을 해서 일반적인 가게로 승부를 건다. 자, 거기에는 좀 위험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5번째 업종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좀 술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술집이 안 되는 것은 세종시에서 술을 마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젊은 애들도 없고, 그리고 회사원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제가 그렇게 술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 술 마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술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술집이 너무 많다. 술집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들어 놨고, 자, 일찍 귀가를 해야 되고, 대부분이 이 상권에 보면 술집으로 채워지고 있다. 자, 술집이 너무 많다. 술집 역시 너무 많다. 자, 그런 점에서 세종시에서 이상 5가지 업종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어떤 장사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장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5가지 업종은 좀 피해라. 해봤자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장사를 해가지고서는 승부가 안 난다. 차라리 어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3, 40대의 그런 최근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음식 문화에 그 적응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도시적인 입맛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던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세종에 들어와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뭐 그건 대전 가면 더 맛있는 집이 많으니까. 자, 그런 집은 어렵다. 이 세종은 도시화된 그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서울, 뭐 경기 그런 그 도시적인 그 음식 문화에 적응된 사람이니까 그런 업종을 가지고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종에서 술집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술집이든 간에 가지고 성공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족 친화적인 어떤 도시다 보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술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모임, 단체, 뭐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 공업도시도 아니고, 자, 그런 것에 좀 착안을 해서 좀 뭐랄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